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미국 증시가 FOMC 결과를 앞두고 관망 기조를 이어간 가운데 유가가 안정되면서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0.13%, S&P 500 지수는 0.26%, 나스닥 지수는 0.4%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현지 시간 17일 530억 달러의 단기 유동성 자금을 공급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자금 수요가 몰리면서 초단기 금리가 최고 10%까지 치솟는 일시 발작이 일어난 데 따른 것으로 이틀간의 FOMC 정례 회의가 시작된 상황에서 이뤄진 조치여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람코 무인기 공격으로 폭등했던 국제 유가가 다소 진정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는 무인기 공격으로 피해를 본 원유 시설의 정상화가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라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물 WTI 가격은 5.7% 하락한 59.34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나라의 수출 심사 우대국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이 제외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발표한 전략물자 수출 입고시 개정안과 관련된 절차를 마치고 해당 내용을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산업부는 이는 수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정치적 목적으로 수출 통제를 활용한 일본과는 취지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일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최근 우리 증시 관망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가 급등과 함께 어제 원달러 환율은 1,183원대에서 1,190원대까지 뛰었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주춤했는데요. 하지만 기관들이 어제 시장 방어해주면서 양시장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시장 강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라는 테마가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에 자금이 쏠리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수급이 불안했던 만큼 코스피 시장은 강보합권에 머물렀는데요. 중국 증시도 비슷한 흐름 나타냈습니다. 국제 유가 불안감으로 관망 기조 이어지고 있고요. 뉴욕 증시 3대 지수 간밤에는 모두 소폭 상승했지만 FOMC를 앞두고 여전히 관망 기조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슈 더욱더 정확하게 살펴보고 가야 되겠죠. 오늘 출발 증시와일드 1부에서 정확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에는요. 전해드렸듯이 국제 유가가 최근 불안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과 일본은 가격 안정을 위한 행보에 빠르게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9월 FOMC가 우리 시각으로 어제 저녁부터 미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연준은 간밤에 11년 만에 유동성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관련된 사항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어제 우리 시장을 이끈 테마죠. 바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수혜주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경기도 연천에서 두 번째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좀 흘러가게 될지 함께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최근 우리 시장 관망 기조로 이어갈 수 없게 만드는 요인 바로 유가 급등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큰 리스크로 작용되지는 않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일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인데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제 유가 흐름부터 다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과 일본은 가격 안정을 위한 행보에 발빠르게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간밤에 아람코 CEO가 이달 말까지는 생산 능력 복구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복구 시간에 따라서 유가가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월요일에 짚어주셨는데 국제 유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지금 상황 상당 부분 그 사우디 아람코 CEO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지금 이제 시장 상황, 국제 유가 시장 상황 상당히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여전하다라는 그런 생각 좀 많이 듭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사우디 아람코 시설의 복구 시간이 과연 단기간에 그치게 될 것이냐 아니면 장기화로 빠져들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국제 유가의 변동성 확대 여부 결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인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일단 지난밤 미국 시장의 어떤 그 움직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간단하게 좀 짚어보고 넘어가게 되면요. 일단 미국 시장 내에 어제 세 가지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사우디 시설 복구 기간의 단기화 가능성이 대두가 되면서 국제 유가가 하락 안정화를 보여줬다라는 점 한 가지. 두 번째는 미국 산업 생산이 상당 시장 예상치 0.2%보다 긍정적으로 0.6% 산업 생산 나타나게 되면서 미국 경제 지표가 상당 부분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회해 가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은 일단은 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상당 부분 기여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하지만 이 긍정적인 경제 지표로 인해서 어젯밤부터 열리고 있는 FOMC 지금 현재까지는 일단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은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산업 생산이랄지 경제 지표가 다소간의 호조세로 반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조금 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반감되어가는 것은 아닌지라는 소위 말하는 유동성 확대 기대에 대한 어떤 그 가능성이 반감되어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어떤 그 반신반의 분위기, 소위 말하는 관망 양상이 상당 부분 짙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세 번째가 결국은 FOMC. 오늘 이제 내일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우리 시간으로 3시 정도 2시에서 3시경에 그 발표 예정에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실질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25bp 인하가 일단 금리 선물 시장의 지표를 근거로 해봤을 때 51% 내외. 그리고 금리 동결의 목소리가 조금 좀 높아지고 있다. 오히려 금리 동결 가능성이 48% 정도로 급격스럽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 지금 이제 관망 양상이 오늘 우리 시장 내에 조금 더 상당 부분 좀 짙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분명히 좀 생각을 해놓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우디 아람코의 원유 시설의 가동 중단이 시장 국제 유가의 변동성 확대에 크게 영향을 주었던 것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우디 세계 원유 공급량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중에 절반가량이 가동 중단을 하고 있다. 여기에 에탄과 천연가스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점까지 생각을 해본다라면 지금 현재 국제 유가의 변동성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소위 말하는 천연가스, LNG의 그 가격 변동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를 해 놔야 되겠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분명하게 그 가스공사의 실적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 분명히 생각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설비 복구 이 말 한마디에 따라서 국제 유가의 변동성이 확대됐다가 줄어들었다가 사실은 안정화를 보이는 그런 모습. 피격 직후에는 며칠 내에 회복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그저께까지는 사실상 복구 기간이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복구 기간의 장기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밤에는요, 사우디 아람코의 CEO가 9월 말까지는 복구가 가능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WTI 기준으로 오히려 국제 유가는 5.7% 하락, 안정화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다. 국제 유가의 안정에 조금 더 보탬을 댄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미국의 비축유 방출에 대한 결정이었다. 미국의 비축유 보유 규모는요, 6억 5천만 배럴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6억 5천만 배럴이 어느 정도 량이냐면요, 전 세계 하루 소비량이 1억 배럴 정도 되겠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7일, 일주일 동안 쓸 물량을 미국에서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 근데 여기에 사우디의 피폭 피해 규모를 감안을 해보면요, 570만 배럴, 그러면 6억 5천만 배럴, 100일이 좀 넘게, 거의 한 4개월에 가깝게 시장을, 비축유를 다 방출하게 된다라면 그런 정도의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 따라서 미국의 유가 안정을 위한 비축유 방출 결정은 상당 부분 유가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브렌트유가 장중 한때 월요일이었죠, 19% 급등을 보이는, 그러면서 다시금 안정화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 지난 밤 생각을 해보면 한 5% 오히려 하락 안정 양상을 보여줬다. 이런 부분, 국제 유가의 변동성 부분은 분명히 복구 기간의 장기화냐, 복구 기간의 단기 마감이냐, 이 여부에 따졌다라는 부분. 만약에 장기화가 된다, 그렇게 된다면 두 가지 시나리오는 분명히 우리가 염두를 해놔야 되겠죠. 첫 번째가 국제 유가의 상승 부분,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이라는, 경기 회복이 오히려 더 침체의 국면으로 빠져들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제 지난밤 미국 국채 시장이 다시금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이 부분이 혹여나 국제 유가 때문이 아니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 가지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에서 레포 발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갑자기 유동성을 공급을 하게 되면서 장단기 국채의 가격이 좀 급변하는 그런 모습이 벌어진 거니까요. 이 부분은 그게 크게 국제 유가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두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혹여나 지금 현재의 상황을 계기로 더 격화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우려감.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라는 그 위협, 이런 부분도 불과 수개월 전에 있었다라는 점을 상기해 본다라면 지금 현재 그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서의 어떤 그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은 상당 부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왔었던 것이 사실이었는데요. 혹여나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격화되어지게 된다라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확대가 되면서 국제 유가 하락 반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승 반전할 가능성,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상승 반전 가능성,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놓을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인다라는 점. 더 나아가서는 혹여나 음모론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우디발 국제 유가 상승을 위한 음모론도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솔솔 나오고 있다라는 점.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국제 유가 어떤 그 설비 복구 기간에 따라서 국제 유가의 변동성 확대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라는 부분. 근데 사우디 국제 유가의 상승을 위한 어찌 보면 일정 부분 노림수가 되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게 되면서 고의적으로 설비 복구 기간을 장기화, 지연시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음모론도 솔솔 제기가 된다. 근데 일단은요, 지난 밤 사우디 아람코의 CEO가 이번 달 안에, 9월 달 안에 복구가 마무리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발언,
했기 때문에 일단 뭐 음모론 부분은 조금씩 사그러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져보게 되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국제 유가 그리고 설비 그 복구 기간의 장기화냐 단기화냐 여부 이 부분 계속해서 발표되는 어떤 그 뉴스 플로우에 주목을 해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국제 유가가 실질적으로 상당히 큰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 두 가지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하나는 변동성이라는 부분 한 가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방향성이라는 부분 한 가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국제 유가가 우리 증권시장 그리고 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변동성이 만약에 확대가 되어지는 그런 국면이다 라면 일단 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상당 부분 증가하게 되면서 금의 가격이랄지 달러화의 가격이 급등하게 되는 그런 모습,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우리 증권시장은 다소간 하락의 늪에서 벗어나기 힘든 그런 상황으로 빠져질 수 있다라는 점. 시장에서 오히려 원하고 있는 부분은 안정적인 우상향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우상향의 방향성이라 함은 결국은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가 회복이 빨라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의 증거가 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요. 그 이야기는 경기 둔화에서 경기 개선의 신호를 주는 것으로 시장은 여겨지게 되면서 안전자산의 선호가 아닌 위험자산의 선호 현상이 증가하게 되면서 다시금 시장은 고성장주에 대한 관심 재부각으로 시장 어떤 분위기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국제 유가가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점차 시간을 두고 국제 유가의 변동성과 국제 유가의 방향성과 과연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인지 아니면 방향성이 안정적으로 우상향 방향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판단을 하는 것도 시장 방향성, 시장의 어떤 그 전체적인 투자 심리의 근간을 만들어내는 기본 요소일 수 있다라는 점 꼭 좀 염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유가에 대한 우려가 많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간밤에 유엔 총회에서 이란 대통령과 만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월스트리트 저널 측은요, 최근 이란 등의 문제와 같은 지정학적 불확실성 때문에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전망과 관련한 보다 분명한 신호를 시장에 두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FMC가 우리 시각으로 어제 저녁부터 열렸습니다. 문제는 이제 금리가 25bp 인하냐 50bp 인하냐일 텐데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그 결과 발표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3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의 기대치 그리고 시장을 지금까지 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었던 것이 결국은 9월 FOMC였다라는 점. 25bp의 인하 지금 기정사실화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한데요. 문제는 그 기정사실화가 조금씩 오히려 금리 동결 가능성도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금리 선물 시장의 어떤 그 변화 부분을 근거했을 때 25bp 인하가 51.9%, 동결 가능성이 48.1%로 불과 일주일, 2주일 전하고는 분위기가 사뭇 좀 달라졌다. 오히려 시장의 분위기는 25bp 인하 쪽으로 무게가 상당 부분 실리고 있다라고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요. 지난 7월에 미국 FOMC가 10년 만에 기준금리 인하를 다시 했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최소 25bp 인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파월 의장의 최근 연설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의 상당 부분 무게를 두고 있다라는 점. 지난 8월달 잭슨홀 미팅에서도 그랬었고요. 최근 지난주였죠. 취리 대학에서 했었던 연설을 근거해 보더라도 기준금리의 인하 가능성 상당 부분 높다. 근데
50bp는 분명히 아닐 것이다라는 쪽으로 아마도 시장 가능성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판단하고 있는 부분 역시 9월에 FOMC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은 충분하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내 경제 지표 좀 둔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물론 지난 밤 미국의 산업 생산 지표가 0.6% 증가하게 되면서 시장의 예상치였던 0.2%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 일단 국제 유가의 변동성 자체도 FOMC로 하여금 확실하게 금리 인하를 가져가야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신을 좀 못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근데 지금 고용지표의 둔화랄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어쨌든 그리고 FOMC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목표치를 하향 조정한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9월 최소한 25bp 인하 가능성은 높지 않겠느냐. 근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파월 의장의 말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25bp 인하 가능성 높다. 25bp 인하를 하게 된다면 시장은 일단 상당히 그 심각한 어떤 그 관망 양상에서 다소간의 좀 안도 랠리를 보일 가능성은 있지만 시장 반등, 시장 급등의 모멘텀을 제공하기에는 역부족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오히려 파월 의장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이 그동안 회의적이었던 것에 대해서 이 부분이 좀 풀려진다라면 향후 소위 말하는 향후에 추가 금리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그런 시사 발언이 나와주기를 시장은 고대하고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파월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 소위 말하는 12월이랄지 내년 상반기랄지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이 회의적이다라면 시장은 오히려 하락 반전할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물론 ECB가 지난주에 예금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 단행을 했죠. 그리고 이 부분은 분명히 FOMC 기조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이 FOMC의 기조는 우리나라 하는 금통위 10월 16일 개최가 됩니다. 이날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을 그럴 어떤 그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러면 결국 이렇습니다. 그 시장 어쨌든 뭐 관전 포인트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글로벌 시장은 유동성 확대 양상으로 이제 본격 궤도에 접어들었다라는 부분. 유동성 확대의 본격 궤도에 접어들었다라는 부분은 첫 번째로는 그 금융시장과 산업시장과의 실물시장과의 관계, 그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금융업종, 은행업종과 증권업종 이 부분에 일단은 첫 번째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나서 시장 고성장주에 대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높아지게 되면서 고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재부각이 되게 될 것이다. 근데 고성장주 계속 말씀을 드리죠. 두 가지 큰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바이오 제약과 4차 산업 관련주로 나눠줄 수 있는데 일단 바이오는 조금 좀 시장 신뢰 회복 그리고 실적 부진 양상에서 조금 좀 벗어나야 되는 그런 뚜렷한 어떤 그 계기가 있어야 될 것이다라는 점.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4차 산업 관련주가 고성장주 관심 재부각에 있어서 조금 더 유연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가져보게 되는 그런 국면이 아닐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금리 인하 부분까지 짚고 왔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유동성 확대 기조라는 부분에 분명히 우리가 투자 심리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다라는 점. 지금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시장을 좌지우지할 핵심 이슈 세 가지는 지속될 것이다. 글로벌 유동성 확대 기조 이제 시작이 됐다. 이제 본궤도에 진입을 했다. ECB가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를 시작했고 중국이 공격적인 경기 부양책을 실시하고 있고 FOMC 추가적인 7월 이후 또 한 차례 9월 FOMC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 기대감이 큰 상황. 그러면 유동성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하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 이슈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점. 세 번째, 다만 이제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은 잔존한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국제 유가의 변동성 부분이 물론 지난밤 하향 안정화 기조를 보이긴 했었습니다만은 아직 안정화 단계에 확실하게 접어든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점 생각을 해보시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과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둘 중에 투자 심리가 어느 쪽으로 더 치우치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이 결국은 시장 방향의 관건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를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해본다라면 결국은 유동성 기반의 경기 부양책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유동성 중심의 경기 부양책이다라면 일단은 고성장주와 금융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가야 될 것이고 주요국들 특히나 우리나라 재정 확대 기조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무려 10%에 가까운 재정 확대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 그 중심점이 어디에 있느냐? IT 장비와 IT 소재주의 상당 부분 몰려가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 생각을 해본다라면 여전히 물론 최근 다소간의 좀 조정 양상을 보여주고는 있긴 합니다만은 반도체 업종과 IT 업종, 그리고 IT 장비 업종, IT 소재 업종 전반적으로 일단 한 단계 조정을 거친 후에 다시금 시장 내 재부각될 가능성 충분하다라는 점 생각을 해보시면서 지금 현재의 조정 양상을 좀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시는 것은 어떤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이슈와 전략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한국투자증권 김건진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가장 중요하게 부각될 테마 이슈 다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 수혜주인데요. 오늘 경기도 파주에 이어서 연천에서도 두 번째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사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라는 테마가 일주일 이상 간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해서 연속해서 판정이 나온 만큼 계속해서 강력한 테마주가 될 가능성도 보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 우선은 뭐 앞에서 우리 앵커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앞에서는 어떻게 보면 일주일 이상 가지 못했는데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발병이 됐다는 것은 조금 다르게 해석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오늘 아침 같은 경우도 바로 연천 지역에서 바로 또 두 번째 확진 판결이 났다라는 거, 이 말은 조금씩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다. 뭐 계속해서 우리가 이것을 막기 위해서 뭐 정부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게 잘 막아질까라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오늘만 본다면 오늘 어제와 같은 분위기 다시 한번 2차 랠리가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어떻게 보면 별다른 상승 동력을 찾지 못했던 우리 주식시장에서 뭐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 돼지열병 테마주가 좀 급등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조기 종식을 위해서 정부 쪽에서 바로 뭐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격상시키고 발생 농장 돼지 같은 걸 다 살처분 한다고 또 밝혔지만 이것도 다른 쪽에서 바로 이렇게 발생이 돼버리면서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이런 단계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돈유 가격이 당연히 상승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미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대체 관련된 주식들부터 시작을 해서 하림이나 이런 닭고기 관련된 주식들, 또 방역에 관련된 주식들 전반적인 이런 상승의 흐름이 오늘까지는 최소한 또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는 전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좀 저희도 먹을 때는 조금 찝찝하게 돼버리지 않을까라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관련된 종목들은 상승을 했지만요. 전체적인 시장 기조는 관망입니다. 글로벌 증시 자체가 현재 국제 유가 급등과 함께 관망 기조 이어가고 있는데요. 유가와 관련된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유가가 다행스럽게 오늘은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럽다. 여기서 계속해서 폭등이 나와버리면 이거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하고 좀 다른데라는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가 2,000선, 2,050선을 회복하면서 모처럼 상승 기류를 탄 가운데서 사우디발 유가 지금 폭등이 지금 어떻게 보면 국내 지지에 복병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우디 석유 시설 공격은 그가 워낙 빈번했지만 이번에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 악화가 계속해서 심화되는 가능성, 지정 확정 리스크 확대로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최근의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느냐 안 이어지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다행스럽게 유가는 조금 안정세를 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국제 유가가 급등이 나와버리면 이제 운송 비용 증가와 소비 둔화 우려가 높아지면서 미국 증시도 조금 많이 급락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 증시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가솔린 등 이런 국제 유가가 계속 오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최선이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바로 전략 비축유 방출을 발표하는 등 안정을 찾으려고 지금 현재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한 걸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또 오늘 아침 얘기가 나왔던 게 사우디 쪽에서 9월 말 바로 이번 달 말에는 우리 다시 정상화 될 거야라는 식의 이런 긍정적인 코멘트를 해주면서 그렇게 길게 갈 이슈는 아니구나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은 계속 좀 관망세의 흐름이 당분간은 좀 이어진다 그렇지만 좀 긍정적인 이슈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비상 경영에 돌입을 했습니다. 새 대표 선임 하루 만에 감원 절차를 개시했는데요. 하지만 증권사에서는 오히려 LG 디스플레이의 내년에 턴어라운드가 예상된다며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상황입니다. 주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LG 디스플레이가 정말 호황기가 정말 계속해서 되다가 작년부터 조금 많이 힘들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슈들 때문에 이제 희망퇴직까지 받아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희망퇴직 대상이 근속 5년차 이상의 생산직, 기능직 직원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는 사무직에서도 어떻게 보면 희망퇴직을 검토 중이다라는 식으로 발표가 되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또 사업별 책임 경영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임원이나 담당 조직 축소 등 조직 개편도 단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회사에서 지금 빠르게 어떻게 보면 어떻게든 살아남아야겠다는 것을 지금 현재 몸소 지금 현재 회사에서 실천을 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가장 크게 LCD에 대한 이런 LED에 대한 이런 그런 수익성이 계속해서 담보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담보가 되지 않고 그 돈을 많이 번 걸로 해서 OLED로 투자를 하는 이런 구조가 됐어야 되는데 최근에 어떻게 보면 LCD가 지금 수익성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수익성이 급감하고 있는 LCD 부분을 줄이고 OLED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혁신에 어떻게 보면 시급하다고 지금 현재 밝히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경쟁력이 떨어지는 저세대 패널 이런 생산 공장의 폐쇄를 통해서 발생한 여유 인력을 신사업에 다시 전환 배치 중이지만 여유 인력이 전체를 다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결단이 나타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상범 전 부회장이 실적 악화에 책임을 지고 최고 경영자가 자리에서 물러나는 등 종영천 LG화학 사장이 부임을 하자 업계에서 여러 가지 구조조정이 시작이 되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글로벌 TV 시장에서도 OLED TV 비중이 지난해 5.7에서 2023년이면 10%가 넘어가게 되는 이런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LG 디스플레이는 현재 대형 OLED 사업에서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바일형 중소형 OLED 사업에서는 대규모 좀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어서 대형 OLED를 발판으로 삼아서 소형 OLED 적자를 상쇄하고 전사 실적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이런 모양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LG 디스플레이의 이런 관계자들의 얘기를 따르면 10.5세대 코스트 이런 생산 효율 등 경쟁력을 기반으로
초대형 및 신시장 그리고 신규 어플리케이션을 확대를 주도하고 OLED 분야의 선두주를 계속해서 견고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을 해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원인으로 계속해서 지속이 됐던 게 결국은 중국의 업체들의 어떻게 보면 저가 공세의 이런 힘이었는데요. 빠르게 어떻게 보면 OLED로 이게 정착이 돼야지만 LG 디스플레이는 움직여 줄 것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좀 단기간 대응보다는 중장기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유리한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인 급등보다는 서서히 어떻게 보면 LCD에서 OLED 쪽으로의 이동이 된 다음에 이 회사의 주가의 흐름도 아주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최근 반등세 보이는 업종도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업종인데요. 어제 바이오로직스가 급등했습니다. 바이오 에피스가 가치가 재평가되면서 이 주가가 어제 증권사들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상황이고요. 또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임상 3상 발표도 있습니다. 하반기 IPO를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 기업들도 많은 상황인데요. 바이오 종목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 우선은 바이오 업종은 정말 악재란 악재는 모든 게 다 이미 시장에 다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이 많이 하락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최근에 분위기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 호재에 훨씬 더 좀 민감하게 반응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가 자회사 단의 이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런 가치를 조금 더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의 흐름이 아주 좋게 움직여주는 모습이었고,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나오면서 백신 주나 이렇게 되면 제약 바이오의 흐름이 좀 긍정적인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주가가 어제 올라왔다고 해서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지난번 분식회계 논란 어떻게 보면 상폐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주가의 이런 심리가 안 좋았을 때 어떻게 보면 주가의 정도 수준밖에 아직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이오 시뮬레이션 업체는 시장으로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움직여야 될 것 같고요. 제약 바이오 업종은 결국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연령이 계속해서 고령화가 된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고, 우리의 고령화가 된다는 말은 계속 제약 바이오가 계속 섹터들이 올라가는 섹터, 바로 성장하는 섹터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약 하나가 어떻게 보면 신약이 개발된 것까지만은 시행착오가 있긴 하지만 결국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그 삶의 가치를 어떻게 보면 더 올릴 수 있는 이런 제약 바이오 업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분위기는 분명히 조금씩 좋아지는 업종으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시기이긴 하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우선은 다음 주에 있을 헬릭스미스의 결과, 이게 가장 우선은 시장의 가장 큰 변수로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업종 짚고 왔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 오늘 장은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관망세 지속이라는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제 국제 유가가 안정을 찾은 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협상에 대한 이런 기대를 계속해서 높이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5월달에 많이 올라오다가 이것 때문에 꺾였잖아라는 거 좀 의구심이 많이 드는데 이번엔 조금 다르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점은 시장이 긍정적이고요.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런 기대가 좀 유입이 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지금 0.33% 이상 상승한 점도 어떻게 보면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여겨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렇지만 FOMC 이제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점은 역시 조금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시장에서는 연준이 25bp 이상의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와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시사할 것으로 지금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패드워치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현재 9월 금리 동결 확률을 53%로 지금 현재 제시를 하면서 불확실성이 좀 증폭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그래서 시장이 좀 관망세, 물론 하락보다는 이런 좀 상승 쪽에 어떻게 보면 베팅을 할 수 있지만 큰 폭이 아닙니다. 바로 윗단도 좀 막혀 있고 아랫단도 막혀 있는 조금 답답한 이런 관망세가 좀
지속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으로는 그나마 그동안 조금만 눌려있었던 시클리컬 업종, 경기 순환하는 이런 업종들이 그나마 조금씩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기 시작해야 되는 이런 업종이 아닌가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슈와 전략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물이라고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이제 아침 저녁에는 평소보다 도톰한 옷차림이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19도, 대구는 16도까지 내려가 있는 등 한층 더 서늘해진 모습인데요. 하지만 낮에는 서울이 27도, 대구 28도까지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일교차가 크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하늘은 오늘도 쾌청합니다. 다만 밤부터 내일 사이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은 약간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늘도 미세먼지 걱정 없이 전국의 공기질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볕이 따가운데요. 자외선 지수가 높게 오르겠습니다. 여름 못지않게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청명한 가을 하늘이 예상됩니다. 낮에는 서울과 대전 27도, 청주 28도로 조금 덥지만 아침, 저녁에는 서늘하겠습니다. 동해안 오후부터 차차 흐려져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속초와 강릉 25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남부지방 높고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낮 최고기온 광주와 대구 28도까지 오르는 등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대륙 고기압에 동반된 상대적으로 차가운 공기가 남하하면서 서해 먼바다는 내일 오전까지, 동해 먼바다는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최고 3에서 4m까지 높겠습니다. 이에 따라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기상 정보를 잘 체크하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내려가는 등 날이 부쩍 더 쌀쌀해지겠고요. 낮에는 늦더위가 사라지면서 선선함이 감도겠습니다. 또 당분간 구름 많겠지만 토요일 남부와 제주부터 비가 시작돼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충청 이남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